안녕하세요. 자동차 최신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수입 자동차 시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판매량 1위를 했습니다. 25년 5월 국내 수입차 판매 순위 1위 테슬라입니다. 6,570대. 왜 테슬라가 국내에서 잘 팔리는지, 테슬라 모델 Y가 잘 팔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영상의 뒷부분에서 이렇게 길게 쭉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순위들을 한번 쭉 보죠. 진짜 예쁘죠? 얘가 큰일을 했습니다. 자, 2위가 벤츠 6,415대, 3위가 BMW 6,405대. 소문에는 매달 수입 자동차 중에서 벤츠와 BMW가 서로 판매량 1위를 하기 위해서 상대 기업에서 어느 정도 판매했다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에는 적극적으로 밀어내기를 하면서 상대 기업을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진실인지 죄송합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두 기업은 서로를 견제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걔들보다 더 많이 판 기업이 있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사실은 인도량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기업은 테슬라를 생각 못한 거야. 서로 벤츠와 BMW가 서로만 넘어서면 된다라는 거기에서 연말에 판매량을 맞추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테슬라는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 다음 4위가 포르쉐 1192대, 5위가 렉서스 1134대. 사실은 신형 ES가 풀체인지 공개됐기 때문에 판매량이 좀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엄청나게 팔립니다. 신형 ES는 국내에서 판매량이 대단할 겁니다. 6위가 볼보 1129대, 7위가 아우디 1022대. 아우디가 좀 참전을 해줘야 돼요. 벤츠, BMW가 치고받고 싸워줘야지 전체적으로 수입차 가격이 더 내려가겠죠. 8위는 토요타 725대입니다. 자, 이제 차종별로 보면 무엇이 1위일까요? 바로 얘가 1위입니다. 이 자동차가 1위입니다. 이제 거리에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테슬라 모델 Y의 후면에 대해서 왜 이게 지리게 느껴질까? 여러분들도 도로에서 보고 저도 이제 꽤나 보이는데 볼 때마다 뭔가 뭉클해요. 감동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 다음 영상에서 얘기해보고. 자, 판매 1위는 누구일까요? 수입차 차종별 판매 순위입니다. 1위 테슬라 모델 Y입니다. 6,237대. 자, 봐요. 테슬라가 5월에 6,570대를 팔았는데 그 6,570대 중에서 6,237대가 이 모델 Y 신형입니다. 지금 구형은 집계가 안 될 거예요. 이미 다 끝났고 재고 털이 다 끝났고 지금은 온전히 신형만 인도한 거예요. 한 달에 이 테슬라 모델 Y를 무려 6,200대를 인도한 거예요. 이건 국내 자동차 순위로 봐도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진짜 좀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죠. 그다음 벤츠 A클래스가 2,348대. 사실 A클래스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크기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S클래스 같은 이 시리즈죠. 그 다음 BMW 5 시리즈 2,092대. 그 다음 벤츠의 GLC 896대. 그 다음 벤츠의 GLE 696대. 아무래도 세단 두 개를 제외하면 SUV가 대세겠죠. 1위 SUV, 4위 SUV, 5위 SUV, 6위, 7위 다 SUV입니다. BMW X5가 6위 591대. 7위 X3 555대, 8위 포르쉐 카이엔 550세대. 여기까지도 SUV네요. 9위 BYD의 아토3. 아토3를 SUV라고 보는 게 맞겠죠? 515세대. 근데 이것도 좀 소름 끼치죠?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아토3가 지금 판매량 9위이고 무려 500대가 넘게 인도가 됐어요. 우리는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걸 누가 타라고 얘기했지만 기존에도 중국의 자동차들이 꽤나 들어왔습니다. 이미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트럭들, 화물차 같은 것들이죠. 그런 자동차는 중국 시장에서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좀 중급 브랜드라고도 하기 힘든 자동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BYD도 들어왔죠. BYD 1톤도 있죠. 근데 1.4톤인가? 네. 근데 그 외에 중국의 화물차나 밴들은 사실은 좋은 브랜드는 아니에요. 좋은 상품성의 자동차는 아니고 당연히 그거 생각하고 BYD 아토3가 팔리겠어라고 여겼지만 사실 예상한 건 극과 극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잘 팔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반대편의 사람들은 설마 한국에서 중국 브랜드의 로고가 달린 차를 탄다고? 네, 근데 무려 지난달도 그렇고 꽤나 많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고 있죠. 거리에서 보이는데 솔직히 얼핏 대충 보면 GLC의 페이스리프트 같은 느낌도 들죠. 약간 D가 비슷한 느낌도 좀 들고. 중요한 건 아토3는 거의 BYD에서는 수출하는 차량 중에서는 가장 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성에서 가장 낮은 차예요. 단지 이제 가격 때문에 나오는 차죠. 오히려 그거보다 더 낮은 차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상품성은 더 높고 위의 자동차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토3는 그냥 이 시장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한국 시장에 밀어 넣어 놓고 여기에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제 미래의 이제 전기차 전략을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세울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2가 BYD 3 시리즈 507대, 11위가 벤츠 G클래스 505대. 이것도 참 말이 안 돼요. 저 G클래스가 지금 지바겐을 얘기하는 거겠죠? G클래스가 다른 게 있나? 네, 그러니까 지바겐이 500대를 팔았다? 자, 12위 볼보 XC60이 482대. 지금 거의 상위급은 그냥 다 SUV입니다. 그 다음에 렉서스 ES가 무섭게도 421대나 팔았습니다. 풀체인지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딜러분들이 너무 잘 파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로 뭐 끝물이라도 상관없다라고 해서 사는 건지, 와, 풀체인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시간으로 보면 7년이 넘은 거예요. 렉서스는 그 수입차 중에서도, 그러니까 상급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풀체인지가 늦은 회사예요. 진짜 풀체인지를 안 하는 회사인데 걔들 중에서도 굉장히 늦은 이 ES를 421대나 산다.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이제 무조건 풀체인지를 기다리겠지만. 자, 14위 BMW 7시리즈가 412대. 자, S클래스와 7시리즈 경쟁에서는 7시리즈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 15위 벤츠 C클래스 411대, 16위 렉서스의 NX 403대, 자, 17위 BMW X7 385대. 야, 이것도 참 대단하다. 18위 벤츠 S클래스 369대. 그 다음 19위 테슬라 모델 3 330대. 그 다음 20위 벤츠 CLE 329대. 지금 20위권 중에서 세단이 거의 5대, 6대 정도밖에 안 되고, 뭐 7시리즈 S클래스는 좀 제외하고, 그러면 사실상 뭐 세단이 거의 대여섯 대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다 SUV다. 그러니까 미래는 그냥 SUV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비롯해서 테슬라 차량이 왜 잘 팔리는지. 근데 뭐 지금은 뭐 그냥 압도적으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때문에 잘 팔린다라고 보면 되겠죠. 판매량의 대부분. 참고로 6,500대에서 6,200대면 사실상 91%, 92%를 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판매량을 보여준 거예요. 얘 하나가. 왜 이렇게 테슬라가 잘 팔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테슬라는 국내 진출 후 첫 번째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전기차가 안 팔린다라고 이제 전기차 캐즘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기자들에게 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전기차 자체가 안 팔린다라고 여론을 선동하는지, 그 기자들이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전기차 캐즘이 아니죠. 전기차 캐즘인데 단일 차종 한 대를 무려 6,200대나 삽니까? 단일 전기차 한 대를 6,200대나 삽니까? 심지어 수입차고 심지어 5천만 원이 넘는데 말이 안 되죠. 자, 전기차 캐즘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기차 판매량의 감소에 영향을 받는 것은 ICCU 캐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ICCU 문제를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깨달아 버렸어요. 아무리 쉬쉬하고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미 국민들은 깨달아 버리니까 한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에 영향이 있는 것은 그냥 ICCU 캐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외국에서는 이걸 커뮤니티나 뭔가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많이 사죠. 참 그게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미국에서 테슬라를 사지 않고 다른 뭐 국산 전기차를 사는 게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해가 안 되죠. 뭐 어쩌겠습니까? 뭐 산다라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게 정치적인 이유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냥 전기차를 안 산다면 몰라도 그 미국에서 테슬라 타기 좋은 그 미국에서 슈퍼차저가 저렇게 잘 깔려 있는 곳에서 와, 한국산 자동차를 사는 걸 보면서 진짜 미국인들은 참 신기한 애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지금 전기차 캐즘 아니다. 뭐다? ICCU 캐즘. ICCU 문제를 이제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깨달아 버리니까 주저하는 것이죠. 주저하니까 그런 소비자들이 몰려 있다가 이 가장 최신의 거의 완벽하게 나와버린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같은데 미친 듯이 사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테슬라 모델 Y를 비롯해서 테슬라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죠. 이 이유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박을 못합니다. 자, 어거지 같은 이유들이 아닙니다. 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에 미쳐버리고 있나? 일단은 가장 핵심이죠, 이게.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테슬라 모델 Y는 ICCU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만 하더라도 엄청나겠죠. 그 다음, 전기차니까 기본적으로 유지비는 저렴하다. 하지만 테슬라는 뭐 데스티네이션 차지 같은 것들을 보면 오히려 좀 더 저렴하게 충전을 할 수도 있어요. 부지런하면. 물론 그건 좀 부지런해야 되고 굉장히 제약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슈퍼차저는 요금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전기차 충전 요금이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위 사업자들은
회원가 기준으로 400원, 43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급속 기준으로. 그리고 완속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0원 후반에서 300원 초반까지 다 자리를 잡았고, 그럼 멀지 않으면 이제 급속 기준으로 400원 중후반에 넘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비싼 요금이 아닌 흐름으로 가고 있고, 아마 한 1년, 2년이면 오히려 슈퍼차저가 웬만한 상위권의 국내 일반 DC콤보의 회원가보다 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충전 비용에서도 테슬라는 이제 멀지 않아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테슬라를 타면서도 슈퍼차저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존까지는. 왜냐하면 비싸서. 근데 이제는 그 요금이 크게 비싸지 않다. 자, 그 다음 차값이 합리적이다. 물론 5천만 원이 넘는데 그게 합리적이냐라고 하겠지만 상대적인 것이겠죠. 테슬라 모델 Y는 단언컨대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팔고 있어요. 중국이 실제 한 100만 원 정도 쌉니다. 한국보다. 근데 중국은 중요한 게 뭐죠? 생산지예요. 생산지인데 5천만 원짜리 차를 파는데 우리보다 100만 원 정도가 고작 쌀 뿐이에요. 한국은 어떻다? 중국보다 지금은 이제 약간 변동되어서 한 100만 원 정도 비싼 상당. 기존에는 한때는 싸기도 했어요. 중국보다. 그리고 비슷해졌고 지금은 중국이 한 100만 원 정도 싸다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죠? 중국은 그게 현지 생산이에요. 트레일러 타고 온 거고,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거 배 타고 넘어와서 수출 온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감안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테슬라 모델 Y를 가장 싸게 팔아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상품성이 높은 차를 가장 싸게 팔아주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게 맞죠. 그 다음 테슬라가 좋은 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 요거 집어넣고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테슬라는 그냥 후륜을 선택하거나 롱레인지를 선택하거나 사륜을 선택하거나 그 윗급을 선택하거나 나중에 뭐 퍼포먼스도 나오겠죠. 근데 너무 단순하게 등급이 나뉘어져 있고 거기에 목적에 따라서 자기들이 구입하면 되고, 그 외에 뭐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나중에 사도 되고,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건 손해니까 무조건 차 기본만 사고 그런 건 나중에 차값만 올라가니까 그러면 손해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게 좋은 건 테슬라 구입하려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러면 뭐 휠이나 색상이나 사실 뭐 그 정도밖에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기존은 굉장히 스트레스였던, 이걸 넣을까 저걸 넣을까 옵션 넣으면 또 돈이 생각나고, 넣지 않으면 혹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넣는데 사제 시장에서는 별로니까 참 그게 고민이죠. 근데 테슬라는 그런 고민을 거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뭔가 소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깔끔해요. 굉장히 담백하고 건강식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막 칭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승차감이 이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는 적어도 평탄은 됐다. 이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의 승차감이 나쁘다라고 까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좋은 게 어느 정도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평타 이상이다. 방음은 이미 최상급이었는데 테슬라 모델 Y는 거의 극상 최고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생 제동 강도도 조절이 가능해졌다. 사실 이건 이제 중국 때문이고 고맙긴 하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법적으로 문제로 인해서 이걸 강제로 집어넣으면서 한국도 넣었다 라는 얘기들도 있고, 아니면 뭐 구조 때문에 넣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 사실 테슬라는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넣은 걸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고맙고, 그래서 회생 제동 강도 조절로 인해서 이제는 큰 거부감이 없다. 그 다음 중고 감가 방어는 거의 우주급이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에서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 시장에서도 수요가 있고 테슬라는 수요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전기차를 타다가도 결국은 전기차로 시간이 지날수록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그 삶의 전기차의 만족도에서는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고 시장에서도 테슬라를 수요가 가장 많고, 당연히 수요 많으면 중고 감가 방어가 잘 되죠. 물론 테슬라도 비싼 것들, 모델 S, 모델 X 같은 것들은 얘기가 달라요. 그런 것들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건 중고 감가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조차 우리가 봤잖아요. S클래스 7시리즈. S클래스 7시리즈 한 여러분들 10년 이전 차들 중고 가격 한번 봐보세요. 비교 안 됩니다. S클래스 그 모델 S나 모델 X에 비해서 더 심각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X나 S도 방어 잘 됩니다. 다만 모델 3나 모델 3 하이랜드나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주급의 중고 감가 방어가 될 것이다. 그 다음 조금 더 기능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슈퍼차저 및 충전 방식의 단순함, 지구 표준화. 오바 아닙니까? 그 지구 표준화라고 하겠지만 지금 세계에서 크게 보면 충전 방식은 중국 방식이 있고, 그 다음 유럽 방식이 있고, 그 다음 미국의 방식이 있는데, 미국은 NACS 테슬라의 방식으로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형태 만 사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국의 전기차 충전 방식은 이제 한국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쓴다는 건 아니고 미래는 없어요. 더 이상 늘어나는 건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사실 우리가 이 방식을 채용한 건 미국 때문인데 미국이 NACS 방식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존의 DC 콤보는 다 없어지겠죠. 미국에서도 정리가 되고. 자,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이걸 유지할 것이냐 변경할 것이냐. 근데 우리도 아마 정상적이면 미국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효율을 생각하면 유럽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CCS2. 효율이 우리는 훨씬 좋아요. 송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자유롭게 있지가 쉽지 않죠. 그리고 산업의 표준이나 그런 것들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 차를 미국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미국의 충전 방식으로 통일하는 게 맞아요. 즉 테슬라의 충전 방식으로 통일하는 게 우리는 맞아요. 이미 한국의 자동차도 미국에서 전기차 팔 때 그 소켓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충전 어댑터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국 정부가 바꿀지 안 바꿀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우리는 한국에서는 테슬라 충전 방식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국의 지금 DC 콤보 기반은 CCS 원 기반은 이미 끝났습니다.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확장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만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 외톨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래에 한국에서 혹시 슈퍼차저 테슬라의 NACS 방식이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개꿀이겠죠. 자, 그 다음에 시동키가 없고 핸드폰 방식. 사실 이걸 못하는 기업이 많죠.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단순히 열쇠가 없는 게 아니고 핸드폰을 바탕으로 그냥 일정 거리 안에 들어가고 그냥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그 다음 그냥 출발을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뭔가를 하는 그 과정이 사실 전기차에서는 필요 없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이 내연기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내연기관의 작동 방식을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강제하는 것이죠. 아니 새로운 전기차면 그냥 전기차 방식으로 새롭게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안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테슬라는 너무나 깔끔하게 이게 전혀 다르죠. 그냥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고 핸드폰을 가지고 그냥 너무 편하게 시동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 방식. 자,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물론 이게 이제 하드웨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 두세 대, 세 세대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근데 그래도 적어도 한 2세대에서 2.5세대 정도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로는 사실상 미래의 자율주행 시대까지도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지금의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는 사실상 전면 카메라까지 있고 하드웨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2030년대 초중반의 자율주행 시대까지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한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고 당연히 우리는 그냥 돈을 내고 FSD를 사거나 그거보다 조금 낮은 등급으로 사거나 그렇게 하면 돼요. 얼마든지 그냥 쓸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자동차, 국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열렸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 사세요. 신차 사세요. 구형차를 가지고 왜 그래? 신차 사야지. 이게 자동차 회사의 태도죠.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그게 한 1, 2천짜리 싼 거면 몰라. 4천, 5천짜리 전기차를 지금 국산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지금 과도기 시대에서 반자율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그 4, 5천짜리 차를 사면 걔들이 3년, 4년, 5년 뒤에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때 그때 다시 또 차를 사야 되잖아. 업데이트 안 해주니까. 왜 그 멍청한 짓을 하지? 왜 그 국산차를 사지? 돈이 썩어 남아도나? 그럼 나 좀 줘. 자, 그리고 반자율 안정성에서도 이미 지금 압도적이죠. 그래서 장거리 이동하는데 굉장히 좋은데 특히 승차감까지 좋고 쾌적한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장거리 주장 머신이죠. 그 다음에 출장 서비스 수리. 이걸 크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테슬라는 자잘한 수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앱상에서 예약을 하면 심지어 모빌리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럼 와서 그분들도 이제 테슬라 모델 S 가끔 보면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차들이 그냥 거기까지 가. 심지어 내가 차에 없어도 된다니까. 내 차가 주차장에 있어. 그리고 내가 그걸 예약해 놓으면 기사분이 연락해서 내 차까지 찾아가서 거기에서 내가 그러면 열어주면 기사님이 손 볼 거 손 보고 정리하고 가. 나는 차와 가까이 있지도 않고 내 차를 정비소에 맡기지도 않았는데 자잘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와서 처리를 해줍니다. 이 서비스가 있어요. 다른 자동차에서는 이런 게 없죠. 네. 소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제대로 안 되죠. 그 다음 별것 아니겠지만 천장 유리. 물론 이게 뜨겁긴 하지만 기존 모델들은 그래서 위에도 틴팅을 하는데 지금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씌울 필요가 없죠. 물론 이제 어린애들 눈부심은 그렇지만 그래도 적어도 머리가 뜨거워지거나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천장이 광활하게 유리니까 진짜 차박을 한다든지 뭔가를 할 때 진짜 질이죠. 그 느낌.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별이나 별똥별이 안 보이죠. 근데 저기 강원도 같은 데 가서 차박하면서 누워서 그 거대한 천장으로 하늘을 보면서 별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면 기분이 정말 칠이겠죠. 그리고 그 반짝반짝거리는 것 중에서 이제 스타링크들도 좀 있을 것이고. 네. 참고로 천장이 다 유리지만 차량의 충돌 안정성은 세계 최상급입니다. 동급 모델 중에서 유럽,
미국, 그 다음에 호주 등을 비롯해 자체적인 충돌 테스트가 있는 국가, 대륙에서는 모두 최상급을 찍은 게 지금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유일하게 어디를 빼고 한국은 테슬라 모델 Y의 안정성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에서도 충돌 안정성은 최고겠죠. 다만 이제 어떤 다른 측정 방식에서 논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테슬라 모델 Y는 구조로 보면 천장이 다 저 위가 저렇게 유리인데 저게 버틸 수 있어라고 하겠지만, 위가 됐던 정면이 됐던 뭐 좌우로 전복이 됐던 모든 구조에서 가장 안전한 차입니다. 그다음 차박의 최고의 머신이죠. 물론 VT율이 없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뭐 거기 가서까지 뭘 그렇게 먹으려고 합니까? 사람이 좀 덜 먹으면 좋아요. 적당히 싸가서 적당한 거 그냥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차도 편하니까 그 근처에 식당 이용하고 그 지역에 경제 활성화 시켜주면 되지. 뭘 거기 가서 전기포트 가지고 V2L 같은 걸로 꼽아서 요리하고 합니까? 적당히 좀 사세요. 근데 뒤에 폴딩하고 폴딩 전자식으로 다 되고 기계 뭐 자동으로 다 되고 천장 높고 누워서 눈 뜨면 그냥 하늘 보면 너무나 예쁘고, 겨울이나 눈 올 때도 정말 환상적이고, 그 다음에 여름에 지금 같을 때 비 오면, 이제 장마철에 비 오면 비 올 때도 누워서 천장 보면서 거기서 노래 틀어놓고 뒤에 모닥불이나 화면이나 아니면 노래 틀어놓고 천천히 하늘 보면서 빗방울 떨어지는 거, 물 쭉 흘러내리는 거 보면 진짜 환상적인 느낌. 그 느낌은 거의 테슬라 모델 Y밖에 못 주죠. 다른 지금 전기차는 차박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느낌은 뭐 안 줍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차박에서 최고의 느낌을 준다. 자, 그 다음 테슬라는 가장 중요하죠. 차량 후원이 없어요. 자, 테슬라를 홍보하고 내가 테슬라를 탑니다 라는 사람은 모두 자기 돈으로 테슬라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들이 산 거예요. 테슬라는 지금 공식적으로 차를 누군가에게 타보라고, 그래서 네 차처럼 해주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제 자동차 유튜버들 있죠. 걔들이 뭐 샀다라고 하는 그 대부분은 자동차 산 게 아니에요. 산 게 아니고 지금은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회해서 해야 되는데, 우회해서 얘들이 자동차를 타는 것처럼 해서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리스로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그러면 그걸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 처리를 해서 뒷돈으로 챙겨 먹는 그 구조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자동차 유튜버들이 항상 자동차를 샀대, 우리가 새로 샀어요 얘기하는데 정작 그걸 몇 달 뒤까지 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이 그냥 그게 사실상 비용 지원하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전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최근에 뭐 박명수 씨를 비롯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많은 연예인들, 백지영 씨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들 내가 테슬라 타요 라고 얘기하죠. 왜? 그 테슬라 탄다는 것 자체가 미래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그걸 적극적으로 나 이런 미래 기술에 거부감이 없어, 나 이렇게 앞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 돈 많이 줘야만 움직이는 그 연예인들이 스스로 자기 돈으로 내고 타고 자기가 탄다라고 그렇게 자랑까지 하죠. 이런 차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슈퍼카나 좋은 거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왜 테슬라를 탄다라고 그렇게 홍보를 할까요? 자기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극단적인 깔끔한 인테리어, 뭐 어느 정도 미적인 것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 없겠죠. 국산차의 요즘 디자인을 보면 얘들이 일부러 국민들의 시선을 좀 스트레스 받도록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기괴하게 차를 만들죠. 비율이 전혀 맞지 않다든지, 깜빡이가 막 이상한 데 위치해 있다든지, 너무 불편한 느낌이 들어. 국산차를 보면 너무 뭔가 마음이 진짜 막 안 편해. 디자인의 미적인 것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근데 테슬라 차량을 딱 보면 그냥 외관이나 그다음에 실내 딱 타면 내부나 거대한 디스플레이나 방식이나 모든 것에서 그냥 너무나 마음이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죠. 그리고 뭐 이건 중요하죠. 수입차. 그리고 TV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일론 머스크나 스페이스X를 보면 뭉클하죠. 미래 화성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 화성으로 갈 것 같은 일론 머스크가 그 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돈을 보탰다 하는 느낌에서 뭔가 뭉클하죠. 그래서 가끔 보면 테슬라 차량 뒤에 스페이스X라고 로고를 달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멋지죠. 그래서 뭐 사실 잠깐만 뽑아봐도 이 정도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테슬라를 한 번만 타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를 한 대 사면 가족의 차들이 모두 테슬라로 바뀌는 그 경험들을 하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테슬라 S 샀다가 X 사고 뭐 3나 뭐 다른 것도 사고 막 그렇게 되고, 그래서 테슬라를 한 대만 사는 사람들은 있거나, 혹은 테슬라를 한 대 사면 여러 대를 사는 사람들은 있거나, 하지만 테슬라를 타다가 다른 걸로 다시 국산차로 넘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다시 후회해서 테슬라로 넘어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테슬라 모델 Y는 지금 한국에서는 전기차를 고민한다라고 하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의 완벽한 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면서 국내의 수입차 시장에서 회사도 판매량 1위고 단일 차종으로도 테슬라 모델 Y가 판매량 1위고 지금 국산차 순위에서 끼워 넣어도 거의 최상급에 있을 정도로 대단하다. 이걸 안 사고 국산 전기차를 산다? 그 사람들은 글쎄요. 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고민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아닐까. 아니 우리가 너무 당연하잖아. 내가 돈을 쓰는데 그 몇천 이상 많은 돈을 쓰잖아. 근데 그걸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가치가 높은데, 그러니까 내가 동일한 5천만 원을 내는데 가치를 가장 큰 것을 사는 게 인간으로서는 정상인데 가치가 큰 것을 두고 가치가 낮은 것을 산다. 국산 자동차, 전기차를 산다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소비행위잖아요. 정상적인 소비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이유가 있겠죠.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테슬라 모델 Y는 압도적이다. 감사합니다.